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엔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 어제의 하락은 증시의 급락으로 피해갈 수 있는 악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종목의 개별 이슈가 아닌 미국의 경계 침체 우려로 증시가 폭락하면서 영향을 받았던 거죠. 자, 종목 개별 악재가 아니었던 만큼 증시가 일부 반등하면서 오늘 엔캠의 주가도 일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분명 경기 침체 우려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고 또 언제 경기 침체 리스크가 작용할지는 모르지만 이후 언젠가 경기가 안정화되면 경기 침체 우려로 잃었던 하락분만큼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리스크가 시작도 안 했다. 아직 우려감일 뿐이다라는 게 문제긴 하지만 관점을 달리 보면 개별 종목들의 가치에 비해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건실하고 비전 있는 기업을 탐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었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서킷 브레이커라는 것을 발동을 했습니다. 자, 서킷 브레이커는 전일 대비 지수가 8%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 20분간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제도고요.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 8월 1일에 미국 이 공급관리협회에서 관리자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크게 확장되기 시작했었는데 자,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51.4포인트를 기록하면서 확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는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을 나타냅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집계한 예상치도 50.9였는데 51.4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문제인 게 저번주 금요일에는 미국의 실업률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4.3포인트로 나타나는데 자, 최근 3개월의 평균치가 지난 1년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에 접어들 확률이 높다는 거고 지금 이 실업률은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은 자, 올해 3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점점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고용률이 감소한다는 것 같죠. 그리고 고용이 둔화되면 미국의 소비 자체가 둔화됩니다. 소비가 둔화되는 것이 한 사람의 소비가 둔화되는 것이 뭉쳐지게 되면 그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최근 3개월 평균치가 지난 1년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다라고 한 것도 있죠. 자, 이걸 샤메 법칙이라고 하는데 샤메 법칙은 1950년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11번의 경기 침체 중 1959년을 제외하고 모두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는 우려감에 증시가 폭락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자, 그래서 엔화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금리가 낮은 엔화로 돈을 빌려서 이제 미국 주식 등이나 해외 자산을 사는 것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증시를 하락시킨다는 말인 거죠. 자, 이번 주까지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계속된다는 전망이고요. 자, 앞서 말했던 증시 현황 같은 것들은 엔캠 전망에 앞서서 반드시 무조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리고 필수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시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엔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만 공부를 한다면 그냥 카지노 가서 도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엔캠과 조금 연관이 있는 내용을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대선. 자,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단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당연히 높은데 자, 트럼프는 전기차 의무화를 취임 첫날 백지화하겠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우려감에 2차전지나 친환경 섹터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근데 전기차 의무화는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을 폐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한다는 게 아니라 전기차 생산 대수를 2030년까지 50%까지 의무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바이든이 계획했었는데 자, 이것을
그러니까 2030년까지 의무화로 되어 있는 50% 전기차 생산 대수를 폐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IRA 법안은 상하원, 민주당, 공화당이 여야 간 법안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지 맘대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을 견제한다고 미국 자국민들의 일자리 수십만 개를 없애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전기차 정책 전체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생산 대수를 2030년까지 50% 의무적으로 끌어올리는 바이든의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것이고요. 자, 전기차 생산 대수를 의무적으로 50%까지 끌어올리면 그만큼 석유의 생산량에 비해서 수요가 둔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압도적 1위인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이 6년 연속 세계 최대 산유국인 만큼 자국의 이익을 극한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전기차의 비중을 바이든이 계획한 것보다는 줄인다는 것이지 없앤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물론 이것도 2차 전지 섹터에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반응은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좀 오버한다고 할까요? 자, 뉴스도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전기차 폐지한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기 때문에 전기차 섹터가 끝난 것처럼 비춰지는데 전기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와 기술을 퇴보시킬 계획이 아니라면요. 자, 그리고 3천억 적자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자, 올해 북미 전해액 시장 점유율 50% 상회 전망되는 상황이죠. 자, 엔캠이 현재 공급할 전해액 기업이 많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그 수요를 충족하려면 그만큼 공급을 해줘야겠죠. 자, 공급을 해주려면 그만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설비들이나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자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끔 증설에 공격적인 투자가 먼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손실이겠지만 어떤 공급 계약도 없이 캐파 증설을 하지는 않습니다. 증설을 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자, 엔캠은 2차전지 기업들 중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자, 24년 캐파 증설 2배 증설, 그리고 25년 미국 내 캐파 30만 톤 이상 목표, 26년 글로벌 캐파 100만 톤 이상 목표. 자, 기업에서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 올해 하반기에도 23년 말 대비 2배 증설된 80만 톤의 캐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전액의 예상 가격은 자, 1만 톤당 600억으로 유추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 미래 말고 가까운 미래 전망을 본다면, 자, 올해 말에서 내년의 전체 캐파는 일단 80만 톤 정도고, 24년 말에 실적이 반영되는 25년부터의 예상 매출액은 4.8조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영업이익률은 23년 3분기 기준으로 해서 7%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자, 얼마가 나오느냐, 3,360억이라는 영업이익이 나오고, 예상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의 80%를 곱해서 2,680억의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상 PER은 자, 현시총 여기 나와있죠. 3조 4,868억 요죠. 나누기 아까 예측 당기순이익 2,688억. 자, 이렇게 나누게 되면 예상 PER은 12.97이 산출이 됩니다. 자, 엔캠은 지금 궁극적으로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하는 단계이고, 직접 매출에 크게 반영되기까지 아주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공장들이 전부 가동됐을 때는 그 즉시 실적에 반영되기에 실적이 빠른 시간 안에 개선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트럼프의 바이든 정책 폐지로 전기차 수요가 다소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즉시 반영되는 시점이 24년 말, 25년이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는 거죠. 매출이나 이익률이 다소 감소할 수는 있겠지만 공격적인 캐파 증설에 의한 실적 반영 시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뉴스 헤드라인들처럼 트럼프 당선 시 전기차가 망한다라는 것이 만약에 현실이라면 뭐 테슬라가 망한다는 겁니까? 트럼프 당선된다고 테슬라가 뭐 내연기관을 만들겠습니까? 뭘 어쩌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수요는 일시적으로 둔화될 수 있고 매출은 다소 감소할 수 있으나 기업의 향방을 정할 만큼 막대한 영향을 끼칠 정책은 트럼프건 뭐건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초에 트럼프가 언급했던 내용은 모든 형태의 자동차를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이든의 이 50% 의무화는 반강제라는 뉘앙스가 있기에 전기차 강제 규정을 취임 첫날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자유롭게 선택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뉴스에서 비춰지는 트럼프의 공약은 전기차의 수요가 크게 급락할 것으로 비춰지는데 사실 지금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전기차 충전소 등의 인프라 부족 등의 이슈로 전기차는 좀 아직 이르다 이런 평가도 꽤나 있지만 전기차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도 꽤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들은 본인의 상황, 뭐 주거지라던가 아니면 집 근처 충전소 인프라 등을 고려해 전기차와 내연기관 중에서 선택을 하죠. 트럼프가 공약에서 했던 첫날 전기차 의무 폐지도 본인 상황에 따라 알아서 선택해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당선 우려로 떨어진 주가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캠의 차트를 보면 제가 이렇게 선들을 좀 그어놨는데 다 자리마다 의미가 있는 어떤 투자의 기준점이 되는 자리들에 이렇게 선을 그어둔 것입니다. 자, 제일 하단에 보면 이 자리에 선이 그어져 있는데 자, 지금 이 자리는 바닥의 자리죠. 주가가 우하향하고 있는 자리에 제동을 건 자리입니다. 자, 수차례 지지가 확인이 되어 있죠. 어제 경기 침체 우려로 이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회복하면서 다시 이 자리에 안착을 했죠.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자리는 투자의 기준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의 지지가 수차례 수렴된다는 것은 투매 물량을 막기 위해 동시에 자금 유입을 설득하기 위해 지켜주는 자리인 겁니다. 계속 이 자리가 지지되고 거래가 동반된다면 단기 최저점은 이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모해 두고 이 자리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지지는 저항으로 바뀌면서 천장이 되어버립니다. 호재와 막대한 거래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돌파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지지가 수차례 수렴되면서 거래를 동반해서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부딪히는 겁니다. 자, 이 자리도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그럼 그때 또 제스처를 보는 거죠. 무슨 액션이 나오나. 저항받고 내려오는지, 거래를 동반해서 돌파하는지, 그에 따라서 매수 타점인지 매도 타점인지를 분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물론 지지, 저항 단 하나의 지표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보조 지표들의 근거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킬 때 결정을 하는 거죠. 매수의 근거, 매도의 근거, 정보 공유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공유방은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를 기재해 뒀으니까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되시겠고,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